박찬주 대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요즘에 말이 많은 화제의 인물이죠. 그래서 박찬주 대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찬주 대장은 제가 전부 다 기자회견 내용을 전부 소개하기는 시간상 그렇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한 세 가지 부분만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찬주 대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데 군 통수권자 문재인은 북한 눈치나 보면서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낫다는 패배주의적 발언을 반복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국군은 전쟁을 잊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계속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 군대의 군인이라고 하는 그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의 군대 내 무분별한 유입이 군대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군대 리더십의 요체는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그죠? 군대는 명령 내릴 때 보면요. 왜 저런 명령을 왜 내리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병사들이 생각할 때는 바보 같은 짓인데 그것이 어떤 군대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는 돌아가는 것이 아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군대인데 그러한 군대의 가치와 질서를 지금 붕괴시키고 있다. 요즘 한국 군의 야전 지휘관들은 그 병사들의 인권 문제 때문에 거의 지휘를 포기한 상태라고 호소한답니다. 가령 일개 소대가 작업을 하다가 오후 5시 일과 종료 나팔이 울리면 병사들은 내무반으로 들어가고 소대장과 간부가 남아서 뒷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를 만드는 거죠. 사실 병사들 입장에서는 5시에 업무 종료 소리가 나서 내무반으로 들어가면 딱 좋기는 하죠. 근데 군대라고 하는 특수성에서 참 당나라 군대죠. 정말 당나라 군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자, 문재인은 근데 매번 말만 하면 이딴 소리 하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말은 그럴듯하게 멋들어진 말을 하는데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면서 북한 김정은 돼지 새끼 눈치를 보죠. 중국 시진핑 눈치를 보죠. 북한하고 중국의 눈치는 더럽게도 많이 보면서 그리고 애꿎은 군 장성들만 잡아 죽이려고 하죠. 들들들들 볶는 거죠. 대한민국 군대 다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문재인은 말만 하면은 대한민국 군대를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떠들어댑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22일 문재인이 시정연설 했을 때 그때 보면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은 이따위로 합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 그런데 군대에 있는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인권을 우선하다 보니까 튼튼한 안보가 안 되는 거예요. 강한 국방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은 늘 병사들의 인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말만 이렇게 맨날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 맨말 거짓말하는 것이 이 사람의 아주 기본 특성입니다. 또 계속해서 문재인은 이랬죠. 국방 예산을 8% 증액했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이딴 소리를 하는데 군대가 왜 존재하는지를 문재인은 강조하지 않죠. 대한민국 군대의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다.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주적을 일본과 미국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오해받을 짓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기가 빠지고 대한민국 군대가 왜 존재하는지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한국 군대인데 그러한 존재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걸 올렸어요. 동해안의 텅 빈 경계 초소, 안보 파괴자, 여적죄인 문재인 구속, 정경두 구속, 김재동 목사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동해안이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 바닷가가 쫙 보이는데 이 유튜브 제목이 안보 파괴, 국방 무장 해제, 문재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바닷가 앞에 초소가 그냥 다 이렇게 이제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여기 군인들이 있어서 그 앞에 보이는 이 바닷가를 지켜야 되죠. 이렇게 앞에 보이는 바닷가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 줄로 다 묶어놨죠. 들어가지 못하게 다 묶었고 여기 병사들을 다 철수시켰습니다. 이것을 직접 김재동 목사가 확인을 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버에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체시키면서 문재인은 말로 말이죠. 10월 22일 날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일선에 가면 이렇게 다 안보가 해체됐는데 말이죠. 정말 문재인,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정말 문재인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 박찬주 대장이 기자회견에서 갑질 의혹으로 했다고 의혹을 하고 망신 주고 전역을 시켰죠. 나중에 보니까 판결은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공관병 갑질 의혹은 무죄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장군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별건 수사를 해서 사람을 완전히 군대 옷을 벗겨버렸죠. 문재인이 하는 짓이 늘 이러죠. 의혹을 제기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무죄가 나와도 몰라 이미 지나간 거니까 묻지 마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죠. 요번에 조국하고 조국 마누라 정경심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할 때 문재인이 뭐라 그랬나요? 조국과 정경심을 싸고 돌기 위해서 한 말이 검찰 개혁을 하는데 별건 수사하면 안 된다. 그딴 소리 떠들어댔죠. 지들이 이렇게 박찬주 대장을 별건 수사로 모욕을 줘놓고는 정작 문재인이 사랑하는 조국과 정경심 같은 그런 범죄 혐의가 무수히 많은 자에게는 그 범죄자 혐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건 수사는 안 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들 멋대로입니다. 자, 조국 같은 자도 별건 수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부당한 검찰 별건 수사 제한해야 된다. 이게 박찬주 대장한테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 빨갱이들에게만 인권이 적용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당한 애국인들은 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국이 빨리 구속이 돼야 되는 거죠. 문재인주 빨리 끌고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자, 박찬주 대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만요. 박찬주 대장 오늘 기자회견에서 군 검찰은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서 혐의가 나오지 않자 그 박찬주 대장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으로 기소를 하였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적용된 혐의가 뇌물과 부정청탁, 금품 수수였는데 무죄가 다 나왔다. 무죄가 다 나왔는데 부정청탁 이것 때문에 4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정청탁도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자기 밑에 장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인데 한쪽 폐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나머지 한쪽마저 폐마저 폐렴에 걸려서 누워 계셨고 그 아버지를 간호하시던 어머니마저 고관절 골절로 쓰러지는 바람에 그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이 장교인 아들이 전역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박찬주 대장에게 처지를 얘기해서 박찬주 대장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부모들이 사는 고향으로 그 고향 근처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선처를 해줬어요.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지 않고도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이거를 가지고 부정청탁이라고 몰아간 겁니다. 이렇게 문재인은 입만 떠들면 사람이 먼저라고 하잖아요.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군대를 전역하지 않고도 군대에 충성을 하고 국가에 충성을 하고 부모에게는 효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박찬주 대장님이 선처를 한 건데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미담으로 국가에서 상을 주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정청탁이라고 400만 원의 벌금을 때린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입만 벌리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뭐 하기야 문재인처럼 자기 양산 모친 강한옥 씨를 그렇게 그 좋지도 않은 아파트에 그렇게 살게 그 냅두 무시하고 방치하고 지는 양산의 대저택에서 아주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양산 모친을 돌보지 않았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맨날 사람이 먼저다라고 떠들죠. 자기 모친을 그렇게 방치시키는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 군인처럼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문재인 눈에는 싫을 수가 있었겠죠. 문재인 눈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미운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박찬주 대장도 뭐 돈 받은 게 없잖아요. 1원 하나 받은 게 없어요. 공관병에게 갑질한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 별 4개 다른 대장이 앞마당 쓸어야 됩니까? 아니면 공관병이 쓸어야 됩니까? 대장이 하는 일과 공관병이 하는 일이 다르죠. 그런데 그거를 갑질이라고 하면은 그럼 문재인은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 조종 문재인 네가 진짜 하고 가지. 비행사한테 조종 맡기지 말아야지. 왜 비행사한테 비행 조종을 맡기나? 그거 갑질 아닌가 그거? 비행사에 대한 갑질? 다 네가 해. 남 시키지 말고.
네가 보초 다 쓰고 청와대 거기 위병소 앞에 서가지고 네가 보초 다 서. 김정숙하고 임무교대 해가면서 저기 뭐 병사들이 청와대 지키느라고 밤에 잠도 못 자잖아. 그거 다 병사들 갑질하는 거 아니야, 문재인 네가. 자, 이런 식으로 문재인이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 짓을 이렇게 문재인이 하는 거예요. 자, 황제 소환 논란 정경심. 예.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도 안 하고 귀가. 이렇게 정경심과 조국에 대해서는 아주 있는 법 없는 법 다 털어서 인권을 보호하는데, 박찬주 대장이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자는 군인, 그렇게 선처를 한 게 청탁이었다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요, 이 자들은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도에 청와대 취임하시고 나서 그때 국정원 댓글 뭐 이런 거 터지면서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 이틀인가 3일인가 그 복도 앞 문 앞에 복도에 민주당 애들이 그냥 밤이고 낮이고 죽치고 앉았었죠. 카메라 들이대고. 그래서 그 여직원이 사는 방 안을 카메라로 찍으려고 생발광들을 했죠. 이거 민주당 애들 이거 성추행 성폭행 아닙니까? 여직원 사는 데를 왜 그렇게 봅니까? 사생활 보호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아주 버젓이 깡패 짓을 하면서도 지들은 아주 개같이 더럽게 살면서 정말 반듯하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박찬주 대장 같은 사람을 온갖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아주 명예를 실추시키죠. 자, 박찬주 대장이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그래서 이분이 참 군인 정신을 가진 분인데요. 이분이 그 이 작전 사령관 시절 성주 지역 사드 배치에 대해서 현장 책임자였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 필요성을 주장했고, 그래서 문재인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고 평가를 받는답니다. 사드 배치했을 당시에 시민단체가 그 성주 골프장 입구를 봉쇄하고 출입하는 군 차량을 검문 검색하여 식량은 들여보내고 기름은 못 들어가게 하는 참담한 현상을 목격하고 박찬주 대장이 격분해서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항의하기도 하였는데, 그리고 지역 언론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했는데 문재인이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주 골프장 안에 기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석유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박찬주 대장이 가지고 있던 헬기 24대를 집중 운영해서 모든 군수 물자를 공중으로 수송했는데, 이것이 정부가 미운 털 박혀서 오히려 안 좋은 시각으로 박찬주 대장을 꼬나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정신으로 제대로 일하는 군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관병 갑질 의혹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람 구실 못하게 꺾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이 하는 짓은 사람 같지도 않은 조국 같은 거, 온 국민의 분노를 사는 조국 같은 애들, 정경심 같은 애들, 이런 그 범죄 혐의가 반칙과 편법과 국민에게 분노감을 주는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싸고 돌죠. 쓰레기들은 싸고 돌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망신 주고 명예훼손시키고 내쫓고, 그것이 문재인이다. 어떻게 그렇게 정신 상태가 틀려 먹었는지 몰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일원 하나 받지 않고 얼마나 깨끗하신 분입니까? 그런 분을 그렇게 감옥에 900일 동안 감금시켰다가 병원으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옮기게 하죠. 아주 사악한 놈들입니다. 뭐 지금 감옥에 있는 김기춘 실장님도 깨끗하신 분이죠. 그분이 뭐 어디 돈 받아서 감옥에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하다가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했던 문형표 이사장, 이런 사람들도 돈 1원 하나 받지 않고 아주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죠. 문형표 이사장은 그 국민연금의 재직 시에 1년에 30조 원씩의 이익을 거두어들인 훌륭한 애국자이죠. 그런데 그런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을 망신 주고 감옥에 구속시켜 놓은 상태이죠. 문재인은 정말 천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 광화문에 가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문재인 천벌 받아서 빨리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제가 귓등으로 들었습니다.